오시는 길에 버스 타고 오셨어요? 많이 걸으면 한 번에 갈 수 있고 아, 조금 걸을 거면 2번 갈아타면 되고. 네. 오늘은 그럼 그냥 많이 걸으셨나요? 네네, 많이. 헬스는 끊어놨는데 하지는 않고. 네. 저랑 똑같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 또래 대화팀 소속으로 그 청년 자살 예방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름은 이상온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인터뷰를 진행하게 된 이유가 그 경험의 보편화를 통해서 심리적인 장벽을 조금 낮출 수 있다라는 생각도 있고, 경험을 좀 공유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인터뷰 시작하게 됐고요. 준성님의 어떤 그런 생활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공유해보면서 뭐 은둔이나 뭐 고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경험의 보편화로 심리적 장벽을 낮춘다는 게 무슨 네. 뜻이죠? 제가 스스로, 그러니까 개개인이 경험하고 있는 게 네. 이게 나만 힘든 걸까? 이게 나 혼자만 내가 이상해서 내가 겪는 걸까?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고 어려움을 느끼는 거는 누구나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를 조금씩 서로 알아가게 되면은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좀 무게가 좀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기가 일단 은둔 고립 청년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 거기 때문에 은둔 청년으로서 은둔 청년 그 대상으로 하는 쉐어하우스에 운영을 하고 거주를 하고 있고요. 네. 이름은 김준성입니다. 인터뷰를 좀 요청을 드렸었는데 좀 흔쾌하게 응해주셨던 이유가 있으면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제 생활에 좀 도움이 되고자 나왔습니다. 궁금한 게, 그러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금전적 도움. 뭐 은둔이나 고립 네네. 이런 거 생활을 하시기 전에는 어떻게 생활을 하셨던 분이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생활 방식 자체를 따지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하고 은둔을 하게 되었는데요. 잠자고 그러니까 자극에 몰두하는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극에 몰두하는 삶이면은 약간 게임 같은 것도 좀 좋아하시고 맛있는 음식 드시는 것도 좋아하시고 약간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은둔을 하게 된 계기하고도 이게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학교에서 뭔가 주입식 교육을 받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살다기보다는 약간 생각을 하지 않고 수동적인 삶? 거의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주어진 자극에 반응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학교를 가라 하면 가고, 가서 수업을 들으라 하면 거기서는 그냥 듣지만 딱히 그 전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수업 내용은 이해할 수 없고 그냥 들으면서 흘려 듣고, 그 다음에 뭐 그 당시에는 열심히 들은다 해도 어차피 잊혀지고, 학원도 다녔지만 열심히 다닌 게 아니라 그냥 남들이 다 하는 그냥 그런 과정이니까 네.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유에 대한 갈망? 그런 게 좀 점점 커지더라고요. 답답하다고 계속 느끼는데 뭐가 답답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그런 게 점점 지속되다가 더 이상 제가 이런 답답함을 견딜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자퇴를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자퇴를 결국 좀 갈등이 있었지만 자퇴를 하게 되었는데요. 자퇴를 한 이후에는 이제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의 괴로움에 비해서는 확실히 괜찮아지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뭔가 내 뜻으로 하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없었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왜 해야 되는 그런 사실 당연한 질문에도 저는 동의하지 못했거든요. 고등학생 때 약간 비슷한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간 창피한 일일 수도 있는데요. 저도 엄마 아빠 몰래 학교를 안 간 적도 사실은 좀 있었어요. 뭔가 어떤 마음일지는 다 알 수는 없긴 한데 이해가 가긴 하고요. 자퇴를 하시고 나셔서 이제 생활하셨을 때는 은둔까지 이어졌을 때 어떤 뭔가 어려움이 좀 있었던 걸까요? 어려움이라는 게 사실 특정한 상태를 두고 우리가 이거는 어려움이다, 어려움이지 않다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자면 몸이 뭐 불편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려운 사람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이름을 붙이는 사람이 그거는 정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려움이 어떤 뜻인지.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계속 다녀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공부를 이제 왜 하는지도 모르겠어서 조금 고민을 해보시고 이제 학교를 나오시게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이후의 생활에서 이제 본인의 삶을 계속 이제 살아가거나 꾸려가야 될 텐데, 이거는 너무 버겁다. 이거는 내가 뭔가 해결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뭐 느끼셨던 부분들이 있었을까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분명히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껴서 학교를 나왔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저는 자유롭지 못하고
못하다고 느꼈거든요. 자유롭다를 제가 당시에 자유롭다를 정의를 쳐봤어요. 네. 자유롭다는 게 아무런 방해 없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것을 자유롭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하고 싶은 거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도 해주시고 딱히 뭐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당시에 없었고 를 다니면서 느꼈던 그런 괴로움 같은 거는 이제 거의 사라져 가는데 나는 왜 자유롭지 못하지? 그냥 그냥 자극에만 반응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니까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거에 대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약간 자유로움은 갈망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지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답이 좀 안 나오시다 보니까 혹시 이렇게 계속 그냥 집에만 있게 되거나 약간 그런 상황이 계속 연결이 됐던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냥 뭔가를 시도하기도 했었는데요. 네네. 예를 들자면 재수기숙학원을 등록한다던가 그런 것도 뭔가 습관화 시키지 못하고 그냥 금방 그만두게 되고 뭐 다양한 분야를 시도해봤는데 피아노, 미술, 뭐 복싱 다양한 분야를 시도해봤는데 네. 금방 그만두고 부모님은 그런 게 계속 반복되니까 저한테 실망은 좀 커지고 사실 저도 지금도 제가 막 엄청 뭘 좋아하는지를 잘 모르겠고 막 이걸 좋아했던 것 같고 어떤 A라는 행동을 했었을 때 제가 막 자유로운 것 같다가도 이게 약간 좀 반복이 되면 저도 약간 좀 이게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조금 느꼈었을 때 그래도 계속 더 찾아가 봐야지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집에 있게 된 어떤 뭔가 마음들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않고 결국 생각한다는 것을 자기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다는 그런 구조화할 수 있는 그런 게 저는 없었고 그냥 당시 뭔가 자극을 들어오면 그냥 그거에 몰두해서 뭔가 지금 놓여진 상황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네. 스스로가 약간 그렇게 그렇게 느껴지니까 이게 뭔가 더 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드셨던 거예요. 당시에는 네. 제가 사회적 인식을 좀 많이 고려하는 편이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사회적 인식상 학교 밖 청소년이나 뭐 이런 인식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남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면 그런 생각을 안 하더라도 내가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되지 이런 현실적인 네네네. 문제에 대한 것을 회피하고자 자극에 몰두했고 또 뭔가 내가 이제 하고자 하는 일을 찾아서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고 해봐도 그걸 꾸준히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래도 뭔가 해결을 하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행동들이 조금 더 개선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서 했었던 행동들은 있었을까요? 피아노든 복싱을 다니시거나 복싱이든 미술이든 뭐 공부든 네. 여러 가지를 시도해봤고 자유로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자유라는 게 물하고 네. 음료수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걸 고르는 게 과연 나의 자유인가? 그냥 내 신체적인 기호에 따라서 내가 그냥 내 육체가 그냥 인도하는 바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는 것은 아닌가? 어떤 게 자유인가 뭐 이런 혹시 그러면 자유에 대해서 네. 약간 지금 정의가 내려진 게 좀 있을까요? 책을 읽다가 어떤 구절에서 네. 칸트의 말에서 좀 네네. 도움이 되었는데요. 네. 자유롭다는 것은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자율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네. 욕구나 사회적 관습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잣대나 기준. 네, 그런 걸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네. 스스로 부여한 법칙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자유라고 하더라고요.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칸트 부분이 잠깐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네. 그 자유라는 게 정의가 지금 그래도 스스로 뭔가 만들어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면은 이제 은둔하고 고립 생활에서 나오고 나서 뭔가 생긴 어떤 정의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쉐어하우스에서 지낸다고 말씀 주셨는데 집에 있다가 네. 쉐어하우스로 나오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제가 나오게 된 계기는 제가 원래 부모님한테 내가 혼자 힘으로 뭔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를 내쫓아 주시면 아예 저 혼자 생활 한번 해보겠다 아니면 뭐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그쵸. 근데 정신이 아프면 이제 뭐 처음에는 심리 상담 아니면 정신건강의학과 뭐 이런 식으로 단계를 밟잖아요. 그쵸. 근데 전 정신건강의학과까지 다녀봤거든요. 제가 느꼈을 때 저 혼자 저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꼈고 정신병원에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병원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내가 있었을 때 안정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셨던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 자유라는 게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더,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네. 네, 당시에. 그렇게 보내달라고, 정신병원에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부모님이 정신병원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좀 더 같이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결국 이제 부모님이 그 쉐어하우스를 추천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언제부터 쉐어하우스에서 지내신 거예요? 4월 20일, 올해 4월 아, 20일부터. 올해 4월이요? 네. 아, 어머님, 부모님께 뭔가 딱 제안을 받았을 때 어떠셨어요? 당시에는 전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아, 네네네. 뭐 당장 자살할 용기는 없었고 네. 제가 지금 죽지 않는 이유는 죽는 것이 살아가는 것보다 더 두렵기 때문이고 제가 만약 사는 게 더 힘들어진다면 전 죽음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그래서 부모님 부담이 있으니 25살 이전까지는 자살을 하자라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25살까지는 제가 어떤 식으로든 그냥 해결책을 찾고자 했었고 그러니까 그때 포기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기한을 정해놓고 내가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바꿔보자 이런 마음이었고 그래서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받아들였죠. 지금은 조금 어떠세요? 생활하시는 게 네네. 쉐어하우스에서 제가 근데 한번 알아보긴 했거든요. 아, 네. 근데 일과가 아침에 이렇게 막 습관 일기 같은 것도 공유하시고 뭐 이렇게 뭔가 프로그램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거 처음에 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네. 습관 자체에 대한 중요성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근데 저는 사실 초반에 좀 하다가 아, 네. 참여를 안 했거든요. 아, 그러면 혹시 어떤 이유를 들어서 안 하시게 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정확하게 제가 참여 안 한 지 좀 돼서 시간을 아, 모르겠는데 몇 시에 네네. 하는지 쉐어하우스 들어가서 뭔가를 뭐 공부를 하거나 그러고 싶었거든요 당시에. 아, 네. 공부하는 공간과 자는 공간을 분리하고 싶었고 아, 그래서 네네. 독서실을 등록을 해놨는데 네네. 제가 8시에 일어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밥 먹고 기상 준비를 다 마치고 나서 네. 독서실을 가면 9시 정도라고 가정했을 때 1시간 15분 그렇게 하고 네. 다시 와서 해야 되니까 계속 귀찮아지고 네 그래서 그렇죠. 네. 약간 좀 이게 흐름이 있잖아요. 네네. 스터디 카페나 딱 독서실에 딱 가서 앉았는데 뭔가 집중될 만할 때 그러면 가게 되시니까 네네 맞습니다. 지금은 혹시 그 쉐어하우스에서 일과가 하루에 뭐 보통 어떻게 지내시는 거예요? 그 과거에는 제가 그러니까 나를 알아가는 과정을 좀 생각은 좀 많이 해봤고요. 이제는 좀 그 일경험을 하고 있는데 아, 네네네. 일경험하는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게 있으면 살펴보거나 아니면 책 보거나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뭐 한 7 정도 되고 휴대폰 보는 게 3 정도 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공동생활을 지금 이제 어쨌든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좀 스트레스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준성님만의 뭔가 해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초반엔 네. 그 거주자분들하고 되게 많이 싸웠거든요.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이제 네. 생각을 해봤죠. 어떻게 이 갈등을 중재할 수 있을까? 제가 방법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때. 해결 방법을. 네. 네.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모른다고, 어떻게 글을 쓰고, 그걸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생각하는 방법에 대한 책을 읽었고, 네. 그다음에 말하는 방법에 대한 책을 읽었고, 어떻게 글 쓰는 거에 대한 방법을 읽었고, 협상하는 방법,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나눠서 제가 읽었던 것 같아요, 책을. 그럼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그 책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배우시는, 찾아보시는 그런 편이신 거죠? 그러니까 갈등 자체를 전 줄이려고 한 거죠. 스트레스를 딱히 해소하는 방법은 없고, 그냥 이렇게 네. 말을 하고 이렇게 행동을 해야지 이런 갈등이 발생하지 않구나. 네네. 그런 걸. 네. 아예 갈등 자체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보시고 노력하시는 편이신 거예요? 네네. 저도 사실은 친구랑 같이 살거든요. 아, 그래서 되게 싸워요. 물론 사이도 좋긴 한데 그만큼 자잘한 걸로 싸우거든요. 네네. 저는 해소 방법이 뭐냐면 일단은 나가서 산책하거나 아, 아니면 친구 불러서 그냥 마라탕을 먹어요. 준성님만의 그런 방법은 혹시 없는지, 뭐 노래를 들으면서 많이 걷는다든지 뭐 이런 거는 따로 없을까요? 피아노 학원 가서 피아노를 치거나 그 상황을 대해서 이제 방어 기제로 따지면 이지화라고 하나요? 네, 아무튼. 그러니까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만약 이게 내가 잘못한 것이면 내가 이런 죄책감을 느끼는 게 맞지만 내가 상대방을 존중했고 딱히 뭔가 잘못한 게 없는데 지금 이런 갈등이 발생했고 갈등 과정에서도 딱히 문제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감정은 그 사람 몫이고 이제 내 몫은 이렇게 분리했던 것 같아요. 행동이나 말하는 포인트에서 이 친구들이 이게 은둔이나 고립생활이 시작될 수 있구나라고 느끼는 포인트가 있으면 이걸 빨리 알아채는 것도 주변 사람들은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준성님은 그런 포인트나 신호가 되는 게 어떤 게 있을지. 네네. 제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네네네. 일단 좀 안 씻거나 아니면 날 건들지 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네. 엄마가 뭐 하라면 내가 알아서 할게 아, 이런 거. 네. 주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청년들이 있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면은 좀 좋을지. 일단 관계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예를 들자면 부모님과 자식 같은 경우도 왜 낳는지 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냥 내가 낳았으니까 잘해준다기보다는 그러면 자식이니까 잘해준다? 그럼 자식으로서의 그 사람만 있고 개연성이 좀 부족하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 관계에 대해서 우리 관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자체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상대를 존중하고 만약 상처받았다면 그건 아까 전에도 제가 말했듯이 그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존중인 것 같아요. 그냥. 네. 뭐 은둔이든 고립이든 그런 생활의 패턴을 선택을 했었을 때 그 선택을 일단은 존중을 해주고 필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라고. 일단 존중을 친구든 가족이든 존중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네네. 그 다음에 자기 혼자 힘으로 새로운 시각,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을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유도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문제점을 파악해서 유도할 수 뭐 좋은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으면 좋고 그게 안 된다면 관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부모님하고 이제 준성님이 뭐 쉐어하우스가 이런 게 있다 이런 거를 알려주거나 이런 걸 공유했을 때는 뭐 어떤 방식으로 주로 이야기를 나눴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부모님하고 사이가 나쁜 편이 아니라 네네네. 이런 거 있는데 한번 해볼래? 라고 물어보셔서 어떤 접점이 생기는 상황에 어머님이나 아버님께서 이야기해 주셔서 이런 내용도 서로 공유하면서 알게 되고 뭐 지원도 받고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쉐어하우스 생활하고요, 뭐 이렇게 또 일경험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이 은둔하고 고립 생활하는 거에서 조금 벗어나는 거에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던 뭐 프로그램이나 제도가 있으면. 제가 그런 프로그램이나 제도는 딱히 받아본 적은 없었고 만약 있었으면 네. 좋겠다는 제도는 네네네네.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누군가의 무엇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자신으로 혼자 그냥 서로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학교의 학생으로서 대해지는 게 아니라 김준성으로 대해지고 뭐 부모님의 자식이 아니라 김준성으로 대해지고 계급 역할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냥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저 자신에 대해서. 네. 생활하시면서 지금까지 조금 지내시면서 이때 내가 김준성인 거를 좀 느꼈다. 뭐 은둔고립이랑 카테고리에 묶여서 같이 쉐어하우스를 생활하게 되니까 싸움은 많이 있고 사이도 안 좋은 분들도 있지만 네,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그 자체로 좀 편안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너무 좋은 곳에 계시네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제 연말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올 한 해 나 좀 잘 보낸 것 같다. 아니면은 스스로한테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다거나 아니면 좀 비슷한 뭐 은둔이나 고립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 일단 나 자신한테는 나 자신을 잃지 말자는 말을 해주고 싶고요. 네네. 은둔고립 청년분들한테는 사실 그분을 내가 같은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공감하고 그러기보다는 그냥 개인으로서 존중하고 싶거든요. 그냥 그게 누구라도 제가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존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존중하고 싶다. 이 정도. 네. 그냥 그분이 그분 존재로서 가치가 있고 빛나니까 존중한다라고 네. 이해를 하면 돼요.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아니면 이번 인터뷰 소감. 근데 제가 지금 사실 생각해보니까 네네. 목소리가 좀 이상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듣기에는 근데 제가 듣기 괜찮습니다. 그런가요? 네네네. 편안합니다. 초반에 약간 피곤해가지고 말을 제대로 그러니까 지금도 말이 꼬이고 있긴 한데 초반에 많이 꼬인 것 같아서. 근데 말씀 너무 잘해주시고 책을 많이 읽는다는 거를 대화하면 할수록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전 들으면서 네. 뭔가 준성님이 되게 스스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정말 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사시는 분이라는 게 많이 느껴져가지고 들으면서 저도 같이 고민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만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 책이란 매개도 있었을 거고
그걸 보면서 또 사실 그냥 책만 읽고 흘려보내는 사람도 되게 많은데 맞아요, 또 그걸 되게 꼼꼼히 읽으면서 또 한 문장 한 문장 되게 서로 막 이렇게 소화하면서 자기의 그 템포로 그렇게 뭔가 잘 생활을 해주셨던 것 같아서 맞아요. 그게 되게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